네, 위원장께서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합석해 주시기 합석해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렬학생의회 사전위원회 위원장 최민서입니다. 사전위원회 개의에 앞서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이창준입니다. 충렬학생의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렬학생의회는 학생분들이 해주신 요청이나 제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중요한 사안인 경우 투표를 통한 의결까지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의회는 학생사전위원회와 본회의 두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위원회에서는 학생회로 들어온 제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토의합니다. 해당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할 변호사와 반대하는 의견을 표할 검사가 상반된 주장을 펼칩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의논 후 질의 시간에 참석해주신 학생분들도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합니다. 의원은 각반 반장 16명과 학생회 임원 14명, 임의로 임명된 학생위원 4명, 총 34명으로 구성됩니다. 의회에서 많은 안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회는 죄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많은 학생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안건의 대리인 역할에는 변호사 그리고 반대 신문자에게는 검사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월 충렬학생의회 사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2가지로 학생의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e스포츠 대회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탄핵 절차를 도입하자는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렬학생회칙 제60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대한 안건을 청원하신 이창준 학생의 변호인으로 박태림 학생을,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안건을 청원하신 제진모 학생의 변호인으로 김동현 학생을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곧 배부될 예정이며 각 변호인 측은 3분씩 자율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임 학생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 안건의 변호인으로 나온 박태리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에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회에서 우리 학교에 맞게 만든 탄핵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안 발의의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부장, 차장 3명의 동의가 있을 시 탄핵안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학생분들도 탄핵안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 후에는 충렬학생회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의 당사자와 발의자의 의견을 모두 공평하게 들은 후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시에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탄핵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학생회에서 몇몇 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문제를 보다 사실적으로 듣기 위해 실제 작년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회 활동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냐는 질문에 몇몇의 그런 태도로 인해 부 전체가 욕을 먹고 다른 부원들도 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탄핵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측에서 3분 동안 자율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인권 임원 탄핵 절차 안건 참의를 맡게 된 강태원입니다.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세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질서 파괴입니다. 탄핵안이 시행된다면 임원이 부원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원과 부원 간의 질서가 파괴되어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발전 부지입니다. 임원들이 탄핵을 당하는 위험을 안고 굳이 새로운 행사나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이벤트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마치 고인물과 같은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안건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안건은 더 나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제도가 생긴다면 시행 전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담당 선생님의 지도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시행 후에는 작은 실수에도 탄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 자체가 느려져 업무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문제점 세 가지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안건이라는 결론이 나와 학생 임원 탄핵 절차 안건은 기각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중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하실 수 있고 변호사 또는 검사를 지목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 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좀 크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사 측에서 이제 탄핵안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발전이 없어진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변호사 측에서 임원들이 이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한 불성실한 봉사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탄핵을 하자는 거지 이벤트가 잘못됐다는 거에 탄핵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부분에서 탄핵을 그 부분을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에 주는 이미지 자체가 충분히 임원들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압박감으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및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림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2004 헌나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탄핵 소송 이때 당시 헌법재판소 위원장은 탄핵은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탄핵으로 인해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검사님께서 발언해 주셨듯 탄핵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엄숙함과 그걸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회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엄숙하고 진지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원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업무를 조금 더 잘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탄핵을 할 때 학생회 내에서 3명의 동의를 통해서 탄핵을 하거나 혹은 학생 5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 50명은 그 학생회 임원을 탄핵할 때 어떤 걸 보고 동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한 탄핵안 발의 방법에서 이제 다른 부장, 차장 3명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제 학생 50명이 어떻게 동의를 얻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도 이제 이 부장이 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용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청중분들은 추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인원 충원은 이제 탄핵이 이제 된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이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받고 이제 오디션을 원래 부장들 뽑듯이 이제 오디션을 진행하여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때 잠시 동안의 부장 자리나 차장들에 대한 공석 정도는 다른 부장 차장들이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검사 측에서 작은 실수에도 이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셨는데, 아까 변호사 측에서 이제 부장이나 차장 3명 동의 혹은 학생 50명이 제출하면은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절차를 검사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변호사가 제시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탄핵안 자체가 가지는 엄중함과 가지는 주는 압박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탄핵이 그만큼 엄중하다면은 작은 실수에 남발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은 실수에도 탄핵이 될 가능성이지, 작은 실수를 했다고 탄핵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실수를 저지른 임원들이 내가 혹시 이 실수로 탄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탄핵을 할 만큼 그 중대한 사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그에 대한 구제로서 탄핵안을 도입하는 것은 예방 장치로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안건은 여기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본회의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대회 제안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는 3분 동안 자율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스포츠 변호를 맡게 된 김동현입니다. 얼마 전 학생회에서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살펴보면 예를 답한 학생들이 93.9%, 아니오를 답한 학생들이 6.1%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e스포츠 대회가 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우들과 단합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급을 더 돈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e스포츠가 더 큰 행보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e스포츠가 첫 발을 내딛어준다면 추후에 더 즐거운 학생 자치 행사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e스포츠는 각종 게임을 친구들과 해내며 친구 간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더 높은 도전력을 얻어내어 흥미를 돋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재미를 책임질 수 있기에 이 행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 주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에서 3분 동안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 안건 참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검토 결과 문제점이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특색 존재 여부입니다. e스포츠는 특성상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관중이 되어 즐기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축구 대회로도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만족되고 있어 e스포츠 대회가 추가로 가지는 특색을 찾기 힘듭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쟁 과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e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아무래도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경쟁 과열로 인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좀 더 쉽습니다. 또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부 방해입니다. e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관중들이 보기 좋은 트여있는 장소에서의 진행이 힘들기에 방송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실에서 대회를 관람하게 될 것인데,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위 3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e스포츠 대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위험성에 비해 성공해서 얻을 이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e스포츠 대회 개최 안건 기각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위원 및 청중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하실 수 있고, 변호사 또는 검사를 지목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예, 변호사 측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면 상금이나 보상 같은 게 있나요?
네. e스포츠 행사는 학생 자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실수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보상을 못한 친구에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욕을 하거나 하는 아까 말했던 검사 측에서 주장했듯이 경쟁 가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네, 언어 폭력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학생이 관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그에 대해 규제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경쟁 과열은 아직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 드리는 질문인데,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일단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을 테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질문자님 말대로 일단 교실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예상이지만 뷰티나무 교실이나 허락이 가능해진다면 강당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 컴퓨터 사양이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기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꼭 저희 학교 컴퓨터의 사양에 따져서 게임을 제한시킨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핸드폰을 통해서 종목을 더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측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채팅으로 인해서 언어 폭력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상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롤이나 발로란트 이런 경우는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을 사용하는 게 채팅보다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그러다가 학생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말로 하는 것이 빠르고 정보 전달이 좋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팅에서의 언어 폭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언어 폭력을 물론 여러 사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구체적인 특정 방안만 제가 예시를 제시해 드린 것이고, 또한 아까 얘기하셨듯이 말로 하면서도 충분히 언어 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 변호사 측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에 언어 폭력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즉시 해결했단 말인가요? 제 생각엔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 모르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e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런 규제를 탄압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막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축구 리그로 이제 욕구가 만족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직접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각반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축구 리그로 충분히 그런 오락적 요소가 만족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확히 96%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청중기 여러분들은 그 질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e스포츠를 한다면 그 e스포츠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컴퓨터가 최소 10대는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제대로 심의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그때 다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컴퓨터실로 있는 장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학교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주말에 시간을 잡은 다음에
각자의 집 또는 PC방에서 자신의 여가가 되는 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학생회에서 수긍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방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공부방해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중계를 한다고 따졌을 때 특정한 지역을 잡고 거기에 학생들을 불러서 원하는 아이들만 중계를 해준다면 충분히 공부방해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는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라 그 안건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반대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축구 리그가 아까 한 90%가 넘게 만족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저는 딱히 축구를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딱히 축구보다는 그냥 반에서 노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게 90%가 넘는다는 게 잘 믿기지는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폭력 발생 가능성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언어 폭력이 저는 익명성 때문에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회를 하면서 다 누가 한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욕을 대놓고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변 친구들은, 본인의 주변, 질문자님의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사한 대상이 아무래도 좀 더 절대 다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각 반에서 여러 명의 대상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익명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리 대회라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안다고 하지만 축구 대회처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아까 익명성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익명성이 갖춰진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분 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렬고등학교 재학생인데요. e스포츠 대회가 애초에 그 수요가 93%가 넘는데 반대를 할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게 언어 폭력도 축구 리그 중에서도 발생하고 저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안 하면 안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요 부분에서는 9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축구 리그와의 관계성 혹은 따로 가지는 특색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질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학생이 수요를 한다고 무조건 학생회에서 그것을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고 모두 진행해 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안건은 여기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본회의로 상정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본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께서 입장하십니다.
조용히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렬학생의회 의장 이창준입니다. 지금부터 9월 충렬학생의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적의원은 학생회 부장과 차장 14명, 각반 반장 16명, 학생회 임원 4명으로 총 34명이고 오늘 출석해 주신 의원은 34명입니다. 먼저 학생회 임원 탄핵 절차 입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 마련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에,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반장 의원분들은 먼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반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투표를 하는 동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부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차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은 가결, 즉 찬성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부결, 즉 반대를 의미하고, 회색은 무응답, 기권을 의미합니다. 곧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 임원 탄핵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 25표, 부결 7표, 무응답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대회 행사 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에,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반장 의원분들은 먼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반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부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차장 의원분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행사에 대한 안건은 가결 10표, 부결 22표, 무응답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학생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한 후 학생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구제리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회에 다시 회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분들께 1,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이 행사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고, 뭐 학생 때는 생각도 못했고, 이런 걸 학생회에서 선생님들이 기획한 거 전혀 없이 학생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체 1, 2학년 전원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찬성, 반대 주장을 펼치고 또 이렇게 투표하니까 점점 더 흥미있어지는데요. 결말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보고 계시면서 와, 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한 이 학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임원들인가요? 네, 이분들하고 또 참가하고 있는 전체 청중들 태도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충렬학생이 진짜 멋집니다. 네, 앞으로 기대합니다.